자, 어서오세요. 자, 사람들 더 모일 때까지 잠깐 음악 듣고 기다려보세요. 넷패스 후성 최근에 준 IT 품주 넷패스 후성 자화전자 ICD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잘 공부하고 따라왔다면 오늘 같은 날에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볼 것이고, 말 안 듣고 이상한 짓들을 했다면 지금 다 손절해서 지금 다 올라가니까 뻘쭘해 있거나, 아니면 말 안 듣고 이상한 종목들 물려가지고 손실이 더욱더 커졌거나 그럴 수 있죠. 그 뭐더라? 그 AT 세미콘인가? 뭐였지? 급락 나온 거. 이거 맞네. 지금 이상한 종목들은 이렇게 빠져져. 그치? 여러분들 중에서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 물어보겠지만 지금은 종목들 잘못 건드리면은 최근에 일양약품 무너지듯이 이렇게 걸린다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번 타이밍에서 저거를 피했다 뿐이지, 아무 생각 없이 주식하면 이거 여러분들이 걸려요. 이런 거 하나씩 생각을 갖고 주식을 해야 돼요. 3월달 4월달 이 시즌에서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들, 동전짜리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실적 안 되는 애들 이런 거 하나씩 걸린다니까. 감자탕 끓여 먹고 유상증자 맞아가지고 박살나거나 거래 정지되거나. 아직까지 상장 폐지 시즌이 아직 시작 중이에요. 지금 뭐가 실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안 되는 제약주들 조심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어제 상담해줬던 종근당 홀딩스, 종근당 바이오, 어제 상담해줄 때 한 번은 들어줄 것 같은데, 들어줄 때 8만원 근처로 올라가면 팔아줘라 했더니 그분이 팔았대. 안 팔 줄 알았더니 팔았네. 그거 봐, 말을 들으니까 이거를 피해가잖아. 그쵸? 지금 시장은 안전한 종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IT 부품주 낙폭과대 공략해라, 소비재 관련주 공략해라.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이런 거부터 해서 이렇게 빠져있는 박살난 거 있죠. 일양약품 이런 거 안 걸려있는 사람들은 재수가 좋은 겁니다. 근데 생각을 갖고 3월달 4월달은 원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출혈을 하니 실적 안 되는 애들 피해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이번에 피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걸려요. 언젠가는. 생각 없이 주식하면. 그래서 그 시즌이 3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때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첫째 주까지는 상장 폐지 시즌이고, 그리고 10월 셋째 주, 넷째 주 요때 또 조심해야 돼요. 10월 달에 10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런 건 적어놔. 그래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5천만원 들어갔더니 거래 정지가 돼가지고 상장 폐지 돼가지고 500만원이 5천만원이 500만원이 돼서 9,500만원이 날아가는 이런 일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거, 왜냐면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를 허튼 생각으로 그냥 허투루 드는 사람들 있죠. 주식 10년 한 사람들 다 물어봐. 상장 폐지 한 번씩 다 당했습니다. 물어봐봐. 뭐 주식 10년 이상 한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그러면 상장 폐지 당한 종목들 하나씩은 꼭 다 있어. 그거를 전 재산을 들어갔는지 100만원을 들어갔는지 그거에 따라서는 틀리지. 자, 어쨌든 그 얘기는 그거고. 자, 오늘 방송 제목은 복수의 시장 1.5단계 시작 3100. 자, 여러분 3100 갈 것 같아? 안 갈 것 같아요? 3100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은 사람들은 주식 다 팔아요. 지금 안 갈 것 같은데 뭐하러 갖고 있어? 빨리빨리 주식 팔고 도망가야지. 3100을 못 가는데. 3100 가겠죠? 왜 가냐고 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업종의 대표주들이 윗방향으로 틀기 시작했죠. 자, 중국시장. 자, 중국시장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미 어제 예상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윗방향으로 3,500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이미 생방송 회원들한테는 어제 종종 자주 많이 얘기했어요. 어제 이미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오늘 미중
고위급 회담이 있을 예정인데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뭐 이게 쌈박질 할 것 같진 않아. 느낌이 쌈박질은 나중에 할 것 같고, 오늘은 뭐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얘기 대충 나오고 말 것 같고, 중국 시장도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뺄 건덕지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꾹꾹 눌러놨었던 모든 악재들이 지금 다 해결이 됐죠.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지. 올라가겠지.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이것까지 맞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쪽은 중국 시장은 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바라지도 않아. 급락만 없으면 됩니다. 횡보를 해도 좋고 올라가도 좋고 상관없는데 급락만 없으면 돼요. 우리나라 시장은 알아서 올라갈 거예요. 일본 시장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놈들이 빨리 돌파를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자존심이 있지, 그치? 아니, 일본도 돌파를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돌파 못할 게 뭐야? 시장은 지금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좋아요. 3100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재수가 좋으면 3480까지 열리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업종의 대표주를 보면 삼성전자 흐름 좋고, 삼성전기 뭐 나쁠 건 없고, 삼성 SDI 두드러 맞았다가 오늘 이제 반등 나오네. 하이닉스 얘는 원래 강했고 좋고, LG전자 얘도 최근에 잘 올라왔고, LG화학이 지금 한번 더 빠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렸지만 이렇게 지지하고 다시 올라가겠죠. 삼성물산, 삼성 SDS 대형주들도 바닥에서 저점을 더 이상 훼손시키지 않고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반등 줬다가 조정받고 또 반등을 주고,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대형주들이. 그 증권주들 안 무너지고, 그리고 오늘의 강세는 자동차인데, 현대차 얘도 뭐 삼성전자랑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삼성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만도가 어제 이어서 강하죠. 만도가 강하고, 부품주들 강하고, 세종공업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부품주들 양호하고, 뭐 SL도 양호하고, 오늘 그러니까 세단 얘기죠. 오늘 반등세를 좀 주는데, 수소연료전지 쪽의 이슈가 기술력이 좋아진 것 같아서 전기차보다는 이제 수소차 쪽이 앞으로의 조금 전망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자료를 좀 더 모아 볼게요. 자료를 좀 더 모아갖고 확실하게, 이게 이제 기술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2차전지보다는 수소연료전지 쪽으로 계속 그쪽으로 갈 것 같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내년에서는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좀 피해야 될 겁니다. 아직은 이거 확답은 아니에요. 2차전지는 어쨌든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니켈 관련주, 그 다음에 뭐 전해질 관련주 있죠? 전해질, 뭐 양극재 관련주, 뭐 분리막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는 피해야 될 거예요. 대신에 수소차 관련주 쪽은 괜찮아. 그래서 뭐 수소 저장 테크라든지, 뭐 가스 뭐 분출하는 건가, 가스캐시인가,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등등. 하여튼 뭐 어쨌든 이거는 좀 더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이게 화학이라 IT고, 이게 좀 파면은 좀 나오는데, 어쨌든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 요즘에 좀 공부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서 지금 말고 앞으로 향후 한 몇 년 뒤에서는 2차전지의 그 니켈, 카드뮴, 코발트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여러분 차에다가 금덩이 장착하고 갈 수는 없잖아. 너무 비싸가지고 그 배터리 그 히토류가 너무 비싸가지고, 희귀금속이 너무 비싸서 차는 2억밖에 안 되는데 배터리가 10억이야. 그러면 그걸 타고 다닐 겁니까? 차라리 벤틀리 타고 다니지. 차는 1억, 2억인데 배터리가 10억이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차는 2천만 원인데 배터리가 1억이야. 그럼 뭐하러 그걸 타고 다녀? 그쵸? 근데 수소 연료전지는 물론 지금은 충전도 합니다. 충전하는 2차전지 배터리를 끼지만, 이게 효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더욱더 나오면 2차전지 배터리를 띄고도 그냥 그 산화 환원 반응으로 수소랑 공기랑 그렇게 해가지고 화학식을 만들어갖고 그렇게 해갖고 환원 반응으로 바로 전기를 발생을 시켜서, 근데 그게 지금 기술력이 안 되니까 제가 그거를 확답을 못하는 건데,
이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될까? 이게 좀 궁금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여기다가 만약에 거기다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뭔가를 더 붙여가지고 2차전지 배터리가 필요 없게 된다라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 얘기?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얘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들이 많이 올라갔는데 올해까지만 보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2차전지주들은 올해까지만 보고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비싸서 배터리 가격이 한 1억 정도 하겠죠? 여러분들 그 배터리 가격 1억, 2억 하면 살 거야? 그 차 살래? 그럼 비싸갖고 어떻게 사, 그거? 응? 그럴까봐. 아니, 무슨 놈의 무슨 배터리가, 그치?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을 하면 니켈도 필요하고, 코발트도 필요하고, 카드뮴도 필요하고, 뭐 이래. 근데 그게 가격이 막, 코발트도 지금 뭐, 전년 동기 대비 60%가 급등하고, 뭐 몇백 프로가 급등하고, 더 급등할 거라 그러고, 그 비싸갖고 쓰겠냐고, 그거. 너무 비싸니까 그게 사람들이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기술력의 발달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는 좀 찾아볼 텐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많이 올라가서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봐봐, 에코프로도 2014년도서부터, 그러니까 저점서부터 2012년도, 2014년도 2차 전지를 처음 얘기했던 게 여기였어요. 2014년도, 2015년도. 여기다, 여기. 여기도 얘기하긴 했겠지. 근데 여기에서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게 이때 명절 앞두고 2차 전지들이 이상해. 너무 잘 가. 저 그때 당시 방송 찍어놓은 것들 많아요. 서울경제에서. 그래서 에코프로, 그때 당시 에코프로, 후성, LNF, 일진머티리얼즈, 그때 여기서 엄청 많이 출연했어요. 바닥에서. 이쪽이 크게 갈 것 같아서.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많이 갔어. 1400%, 14배를 갔어요. 14배를. 증거자료 보여줘요? 저 동영상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던 직원한테 싹 다 캡처를 해가지고 예전에 방송했던 자료들 다 갖고 있어요. 나중에 궁금하면 하나씩. 예전에도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공개 방송할 때. 에코프로, LNF, 2014년도 여기 바닥에 있을 때.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일진머티리얼즈 가격대가 이게 8,000원에 추천했던 중이에요. 8,000원에. 8,000원에. 지금은 뭐 배당락 권리락 때문에 가격이 좀 바뀌었을 텐데 그때 당시는 차트 거의 뭐 바닥에서 8,000원대. 그리고 만원대. 8,000원대, 만원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지. 이게 지금 여기 신고가를 지금 뚫었죠. 올해 뚫고 이렇게 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을 부담돼서 올해 이후에서는 저는 절대 추천 안 합니다. 박살을 날 거야 아마. 왜냐면 기술이라는 거는 계속 바뀌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패러다임이 바뀌면, 지금의 위치에서 LCD 관련주 갑니까? LCD 가요? 안 가잖아요. 자, LED도 그 다음에 나온 건데 지금 LED 관련주 갑니까? 안 가죠? 한때는 LED가 곽강을 받았지만 지금은 뭐 미니 LED라 그러면 그래도 조금 쳐주지만, 물론 이제 LED에서 미니 LED로 많이들 전환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LED 관련주들이 미니 LED, 뭐 QLED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같이 가기는 해요. 어차피 뭐 장비주라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미 벌써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니까. 근데 LCD는 아니잖아. 그쵸? LCD는 아니고. 그러니까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도 그때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가 넘어가면 2차 전지는 조심해야 되고, 전고체 배터리는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가 삼성 SDI 연구원이에요. 지금은 별로 연락은 잘 안 하는데 몇 년 전까지만 연락했을 때서는 하여튼간 뭐 자기네 회사를 별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 제 친구는 이제 삼성 SDI 연구원인데 막 연구하다 막 폭발하고 막 그래갖고 막 무서워 죽겠다고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말하는데, 어쨌든 뭐 얘기하다 왔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그쪽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뭐 교수라든지 물어봤는데, 향후 저는 5년 안에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쭉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한 5년 아니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10년 안에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지. 근데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뭐 2, 3년 안에 전고체 배터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전고체 배터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학술 자료 찾아봐봐요. 쭉 찾아보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막 얘기 써져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뭐 테마로서는 곽광을 받으면서 잠깐 움직이겠지만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배팅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뭐 안전하기만 한다라면 핵 융합 발전 있죠. 무한에너지. 이런 쪽도 하려면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보면은 그 아이언맨 보면은 조그만 거 있잖아요. 핵융합. 이것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또 기술력이 또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또. 웃기게. 근데 이제 안전도에 따라서 이제 이걸 사실 처음에 수소 얘기 나올 때에서도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했는데 10년 지나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핵융합 발전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문제의 지금 요점은 2차 전지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다. 새로운 기술 발달로 인해서 2차 전지는 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올해 고점에서 잘 팔아먹고 잘 나오세요. 분명히 나는 얘기했어요. 서울경제 앞으로도 1년, 2년 동안 있을 거니까 나중에 2년 뒤에 2차 전지들 박살나가지고 일진머티리얼즈 이쪽으로 내려갈 때 전문가님 물렸는데 최고점에 물렸는데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럼 난 오늘 방송을 틀어줄 거야. 2021년 3월 18일 날에 그럴까봐 고점에 있는 종목들 잘 팔아먹으라고, 올해에서 이제 고점 치고 끝날 거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다라고 저는 나중에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2차 전지 쪽은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될 거예요. 뭔가로. 그러니까 새로운 2차 전지에 뭔가의 업그레이드가 될 건데 거기서 나가리 되는 애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니켈을 쓰지 않는 방법을 고안을 하면 니켈 관련주 사라질 거고, 양극재 관련주, 그러니까 양극재를 뭐 새로운 걸로 뭐 대처를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게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종목이 좀 갈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 거고, 근데 그쪽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꼭 안 가더라도 수소차의 그 수소 기술이, 왜냐면 지금 현대차가 수소 쪽으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소 쪽으로 막 그 개발을 해요. 얘네들이. 현대차 아이들이. 근데 얘네들이 한번 하면 하거든. 그러니까 얘네들뿐만 아니라, 얘네들이라는 얘기는 대한민국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뭘 하나 파면 해요. 이번에 KFX 시제기 나왔죠. 안 된다라고 많이들 딴지를 걸었는데 결국은 해냈죠. A사 레이더도 안 된다는데 결국은 해냈고, 그리고 뭐 그 비행기 탑재하는 미사일 같은 경우도 안 된다 다 만들어냈고 하잖아. 우리나라는 하면 해요 다. 이제는 심지어 지금 F-35기보다도 지금 KF-X 이게 성능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그건 뭐 봐봐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도 F-35기가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가동률이라고 하는데, 만들어 놓고 이게 고장이 안 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떨어진대. 그게 만들어 놓고 비싸게 샀는데 수리는 더럽게 많이 하고, 맨날 고장 나갖고 맨날 저기 창고에 수셔 박혀 있고 이러면은 가치가 떨어지죠. 근데 F-16기라든지 F-15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잘 고장도 안 나고 잘 운용이 잘 된대요. 근데 이번에 KF-X 이것도 잘 떠있고 잘 고장 안 나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낫지. 어쨌든 이 얘기 왜 했지? 어쨌든 우리나라는 하면 하는데, 그래서 현대차 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공대생들 열심히 지금 연구하고 뚝딱뚝딱거리고 있는데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몇 년 안에 2차 전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2차 전지는 비싸니까 배터리가 비싸요. 배터리가.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도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전기를 쓰기도 하고, 배터리가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가 나오는 부분들을 배터리에 저장해서 쓰긴 하는데 효율을 높여버리거나 새로운 방법으로 고안을 해서 하면 할 것 같아요. 하겠지 뭐. 방법은 저는 몰라요. 제가 뭐 연구원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2차 전지가 꺾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로딩 끝나면 다시 얘기하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올해까지만 봐라. 내년서부터는 불안하다. 라는 얘기고, 지수는, 자, 이제 지수 얘기합시다. 이제 3100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종목들이 슬슬 좋아진 애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미 벌써 좋아진 애들이 생겼어요. 보게 되면 지금 IT 부품주들 모아놓은 쪽이 여긴데, 여기 보면은 이미 주성엔지니어링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주성엔지니어링 전고점으로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죠? 근데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봐봐, 나중에 넘어가면, 이게 넘어갔으니까,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게 넘어가면, 다른 애들이 쫓아가는구나.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덕산네오록스는 이미 넘어간 거죠? 이거 지금 전고점이 44,150원인데 지금 44,150원이잖아. 이거 넘어간 거지, 뭘 물어봐, 이런 걸. 넘어간 거예요, 이미. 50원, 내일 봐봐요. 내일 넘어가 있을 거야. 물어보지 마. 넘어가. 기가웨이도 이렇게 샀는데. 자, 그러면 지금 얘네들 넘어간다는 얘기는 벌써 이걸로 얘기 다 끝났는데? 주성이하고 덕산네오록스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른 애들이 쫓아간다고. 자, 이해됩니까? 지금 얘기 믿어요, 안 믿어요? 에이, 무슨 거짓말. 덕산네오록스가 어딜 넘어가? 내일부터 박살나겠지. 이런 사람 있어? 나랑 내기할래? 자, 주성이 내일부터 박살날까? 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넘어갈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라고. 넘어갈 거를 보고. 그럼 얘네들이 넘어가면 뭐 한다고? 나머지 애들이 쫓아갑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이미 한 번은 여기를 넘어갔죠? 여기 저항이 있지만 이것도 넘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만에 다 못 가는 거고, 하루 지나면 다음 주 내에서 넘어갈 거고. 자, 테스도 이미 넘어갔고요.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지금 IT 부품주들이 지금 하나둘 정신 차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자화전자 회원들한테는 15,150원인가 주차했을 거예요, 이거 아마. 회원들한테는. 지금 수익률은 대략 한 13%, 14% 정도 되어 있는데,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예요. 하이닉스도 재미는 없지만, 고점으로 갈 거 같고, 나머지들도 슬슬, 네페스도 바닥에서 회원들도 대충 한 7% 정도 수익 중에 있는 종목인데, 아마 8% 정도 수익이 있는 것 같은데, 더 갈 거예요. 더 갈 거야. 그래서 종목마다 이제 매도 타이밍은 아직은 안 잡아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슬금슬금 매도 타이밍을 다 잡아줄 건데, 종목들이 지금 이제 슬슬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다. 자,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까지 시장이 찌글찌글하게 움직였죠. 이미 심리가 져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를 듣지 않으면 시장을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뭐래요? 오늘 매도 타임을 잡거나 내일 매도 타임을 잡거나 살짝 밀리면 쫄아갖고 다 던집니다. 쫄아갖고 다 던져요. 살짝 들어줬다가 살짝 밀리잖아. 다 던지게 돼 있습니다. 무서워서 또 빠질까봐, 또 이렇게 빠질까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지금 흐름들을 살펴주는 거죠. 이거 다 올라가요. 이제 서울 반도체도 다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이제 신경 써야 되냐면, 지수 3100은 가는 겁니다. 무조건 가는 거고, 3150에 왔을 때, 회원들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3150에 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라. 자, 이제부터 정리를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새로운 얘기예요? 아니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장이 찌글찌글거리고 막 어려워할 때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들 붙잡아 놓고 다 해줬던 얘기죠. 지수 여기서 안 빠진다. 반등 시작이다. 바닥이 시작이다. 오늘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유튜브로 가서 여기서 요거 서울경제 더하기 말고요, 실전 매매 정수, 요게 이제 제 개인 뭐라고 해야 돼? 개인 유튜브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이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그동안 공개 방송했던 거, 이 내용이 딱 쭉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있잖아. 그럼 지난번에 3월 11일 날 얘기했던 거, 복수의 시작 1단계다. 아직 여기는 바닥을 안 쳤다라는 얘기고, 적게 깨지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얘기해주면서 지수 3100을 안착을 할 건데, 시작은 아직 아니다. 근데 그 시작이 3050이 됐을 때 시작한 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고, 이제 반등을 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줬던 거죠. 그러고 나서 공개 방송은 그동안에 좀 안 해줬던 건데, 오늘 해주잖아. 왜냐면 좋은 타이밍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좋은 타이밍이에요, 지금. 시장이 반등 주기 딱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 하기 딱 좋은 타이밍인데 3월 11일 날 3050 안착하면서 복수의 시장 1단계 시작 이렇게 얘기해줬죠. 그래서 그 이후에서 3100을 안착을 시도할 거다. 그렇게 되면 뭐 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얼굴에 미소가 생길 거다. 뭐 이 정도만 느낌으로 얘기했죠. 이게 시작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시작. 그래서 이게 지금 1.5단계. 오늘은 1.5단계인데 이 얘기를 그동안 해줬던 거고 오늘서부터 이제 좀 새로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3150까지는 최소. 최소 여기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지수의 목표치가 그렇게 나와요. 분차트로 보게 되면 이렇게 3150까지 나오는데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고기로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로 올라왔을 때 자 여기를 화면이 좀 작죠? 조금 크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글씨를 좀 키워줄게요. 자, 여기까지는 올라갈 것.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자, 이제 집중해야 돼요.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여기서 올라가면 3266이고 이것도 한번 얘기했을 거야. 여길 돌파하면 3480까지 목표치가 열리는데 3150 갔을 때 빠지려고 다시 폼을 잡으면 그때는 올라온 종목들 정리가 한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정은 아니고 거기 갔을 때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 마찬가지 여기뿐만 아니라 3266 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쯤 올라왔을 때에서 시장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러니까 그 이상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잘 이게 판단이 안 되니까 실전 매매 정수를 꼭 보세요. 지수가 3150을 올라가고 3266으로 올라가면 실전 매매 정수 아침 방송을 꼭 보세요. 공개 방송 열면은 꼭 들어오시고. 알겠죠? 거기서 시장이 좀 이상하다, 좀 현금화를 해야 된다라 그러면 거기서는 현금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갑자기 거기서 더 좋은 얘기를 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종목들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로 더 튀는 겁니다. 많이 튀게 돼 있어요.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는 올라오면 종목들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후선 기준으로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가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가죠. 먼저 가는 애들은 아까 보니까 이녹스 첨단소재처럼 먼저 가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가고 먼저 가는 애들은 가는 거고 후선 기준으로 지수가 3150까지 올라오면 12000원까지는 갈 거예요. 그럼 3150 올라오게 되면 전략은 한번 이렇게 올라올 때 팔려고 일단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매도를 해도 괜찮아. 3150 가기 전에 먼저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가 3150 올라오기 전에
종목이 먼저 반등을, 그러니까 빠진 폭의 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빠진 폭의 절반 가까이를 먼저 반등 주면 이거는 땡큐인 거지. 땡큐. 먼저 반등 주면 만약에 내일이든 모레든 후성에서 좋은 호재가 나와서 12,000원 올라오잖아. 팔아버리세요. 절반을 팔든 전량을 팔든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팔고 나서 더 못 간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먼저 올라간 애들 팔아다가 못 올라간 애들 있지. 예를 들어 ICD 같은 애들. 그걸 팔고 이런 쪽으로 못 올라간 쪽을 뭐 하면 돼? 돌려 들어가면 되죠. 어차피 종목들은 다 반등 줄 거니까. 그래서 먼저 올라간 놈을 절반을 팔든 전량 다를 팔든 팔아서 교체 매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올라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먼저 올라오지 않고 3150까지 올라오면 다 올라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을 줬으면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식으로 IT들은 매매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종근당 바이오처럼 이런 식으로 또 걸리면 여러분들 또 대가리 깨져요. 또 머리 또 아프고, 거기서 팔았었어야 되는데 또 후회만 남으니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3150짜리에서는 매도와 종목 교체, 요게 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아니 3150 왔더니 팔았어. 후석을 팔았더니 지수가 어떻게 돼? 3150이 아니고 3266까지 막 날아다니네. 이쪽으로 확 날아가면 당연히 후성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3200을 뚫고 13,000원 12,000원을 뚫고 13,000원 14,000원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거를 쫓아가지 말고 어차피 얘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반도체 장비, 재료 부품 다른 쪽이 또 튈 거예요. 그런 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유료원들은 그거에 맞춰서 지금까지 리딩을 해왔고, 지수 3100까지는 팔 필요가 없다, 괜찮다, 냅둬라, 오히려 추가 매수하고 저점 매수하고 더 사라, 이런 부분만 얘기를 했는데 3150 가고 3266 가면 어차피 회원들은 알아서 다 얘기를 해줘요. 지금 얘기해주는 건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거나 비회원들이 혼자서 대응을 못할까봐.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욕심이 커서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야지 했는데 올라오면 또 사람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안 팔고 싶단 말이죠. 그다 빠지면 또 후회를 하고, 그럴까봐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잘 대응을 해보시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번 타이밍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3100은 기본으로 가는 거고요. 3150도 기본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3150 갔을 때 또 공개방송을 또 열어줄 거니까 그렇게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요것만 해주면 문제가 없어요. 장이 빠지면 또 싸게 사는 기회가 되는 거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또 종목들을 사면 되니까. 어쨌든 반등 시작에 1.5단계 반등 계속 주고 있는 거고, 지금 흐름이 좋아요. 시장 불안한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얘기로 종목들 팔지 말고 뭐하라? 버텨라. 언제까지? 지수 3150 올 때까지는 버텨라. 그래서 목표치 1차 3150, 2차 3266, 3차 3480. 뭐 그 중간에도 한번 걸리는 자리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목표치가 크게 남겨져 있으니 여기서는 쫄지 말고 최소한 오늘은 버텨야 돼요. 아마 오늘 공개방송 안 들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왔으니까 안 쫄겠지만 오늘 분명히 안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주식 매도하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 이미 벌써 쫄았기 때문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 지금 거래소도 지금 8,000원 매도 나오고 있네. 이거 뭐냐면 코스닥도 잘 안 사고 지금. 자, 뭐 시장 얘기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고요. 자, 소비주 관련주들. 지수가 3,266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대형주들이 움직입니다. 이런 얘기 참 고급적인 얘기지. 자,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지수 관련주가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뭐 현대차도 움직일 거고 IT도 움직이겠지만 소비주가 움직일 거예요. 소비주 대형주들 얘기한 거 있죠. 그래서
그쪽에 있는 소비주 관련주들, 그 낙폭과대 종목들을 회원들한테 종목을 잡아줬어요. 자, 근데 거기에서 지난주에 모집을 했는데 이미 모집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이 지금 모집이 끝나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1% 수익제 있죠? 첫 번째 방은 10명이 모여서 시작을 하고 있고 아직 종목들이 좋아서 그래서 21% 수익제 여전히 하고 있으니까 금액은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좋아요. 21% 수익제는.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1577-7451 있죠? 그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카톡방에 여러분 보면은 요거 이미 첫 번째 방은 지금 모여져 가지고 지금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아직 종목이 아까 1차 매수밖에 안 들어갔는데 여전히 매수 가격 내에 있어서 지금 시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문자 회원, 그리고 생방송 회원,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 가입을 원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1577-745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577-7451로 문의하시면 되고, 어쨌든 첫 번째 방은 벌써 지금 꽉 찼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못 들어오고, 두 번째 방 바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 또 10명씩 끊어갖고 계속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심사숙고해서 어떤 종목을 주냐면, 일단 부실한 종목은 절대로 줄 수가 없고요. 부실한 종목은 줄 수가 없고, 때려 죽여도 상장 폐지가 안 당하는, 그리고 웬만해서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심사숙고해서 거의 한 종목을 줘요. 한 종목을 위주로 주고, 그게 이제 21% 수익제고, 그 다음에 문자는 3개월에 요거 138만원, 6개월에 264만원, 그 다음에 생방송 플러스 문자. 이게 무슨 차이냐면, 문자는 말 그대로 여러분 핸드폰에 문자만 들어가는 겁니다. 문자만 들어가는 거고, 생방송 플러스 문자는 장중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장중에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오면 그 채팅방 하나 열어주거든요. 그러면은 눈으로 보면서 공부도 하고, 근데 문자도 당연히 나가고, 공부도 하고, 질문이 들어오면 또 질문도 제가 또 대답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생방송 플러스 문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유튜브 보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런 채팅방에 들어와서 회원들이, 그러니까 유료 회원들이 들어와서 종목 질문하고, 시장 얘기 듣고, 추천주 받고, 또 수익 내고, 또 매매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문자도, 생방송도 문자는 동일하게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생방송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하는 게 당연히 유리하고, 전업이라든지 생방송을 들을 수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종목 질문을 장중에 좀 많이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생방송으로 들어와야죠. 그래야 이거를 이제 질문에 답변들을 해주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자 회원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기 전에 이제 갖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걸 물어보고 싶은데 언제 물어보느냐? 2주에 한 번씩은 제가 일요일날 저녁입니다. 일요일 저녁에 저녁 한 뭐 8시나 9시 뭐 그때쯤에서 공개 방송 한번 열어요. 그러면 그때 들어와서 회원들만 종목을 질문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방을, 그 비밀방을 만들어요. 비밀방을 만들어서 이제 회원들
이제 상담해주는 그런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도 질문하면 되고, 지난주에 한번 했어요. 지난주에 시장 괜찮다, 양호하다,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문자로 가입하거나 생방송으로 가입하면 뭐가 유리하냐? 그러니까 바닥주들을 먼저 미리미리 싸게 조금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초보자들은 미리 조금 사놔야 대응이 가능하지. 자화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에 사라 그러면은 간 딸려가고 사겠어요? 그래서 회원들도 후성을 최근에 바닥에서 9,800원대에 추천을 했고요. 회원들도 또 방송에도 추천을 했지만 15,000 초반대, 15,150원? 그래서 비회원들도 수익이 나 있고 회원들도 수익이 나 있죠. 그 회원들은 돈을 내고 가입을 했으니까 그거 정도의 그 회비를 뽑을 수 있는 폭 정도의 그 폭은 더 유리한 구간은 더 잡아주는 거죠. 그래야 가입을 하니까. 비회원들하고 회원들하고 똑같이, 물론 수익은 똑같이 나는데 그래도 회비를 뽑을 수 있는 만큼의 더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은 더 줘야지. 그래서 방송 전에 혹은 전날 혹은 뭐 몇 주 전, 그러니까 바닥에 줬던 종목들 중에서 좋아 보이면, 제가 얘기했죠. 비회원들한테 절대로 총알바지 시키지 않습니다. 비회원들도 수익 나고 회원들도 수익 나고, 근데 회원들은 돈을 냈기 때문에 더 먹을 수 있는 폭을 더 주는 것 뿐이에요. 더 먹을 수 있는, 그치? 비회원들도 손실이 안 나요. 나는데. 그리고 회원하고 비회원하고 또 차이점이 뭐냐? 자, 비회원들은 방송으로 보니까 어디서 매도할 줄 모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이미 벌써 자화전자 비회원들은 절반 이상 팔거나 다 팔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회원들은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안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회원들은 벌써 3% 먹고 팔고 5% 먹고 팔고 없어야 돼. 근데 회원들은 어디까지 가져가라고 얘기를 해줘. 보유하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지난번에서도 자화전자뿐만 아니라 IT 부품주들 12월 달에 수익률들 20% 30% 많이 내줬어요. 후성도 40%인가 먹고 팔아버린 종목이고. 그러니까 회원들은 회원이기 때문에 매수 가격도 주고, 매도할 때 매도 목표치도 주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자마자 매도 목표치를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종목을 주면 목표치가 얼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제가 방송 경력이 지금 전문가 생활이 15년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봤겠죠. 그러니까 자화전자 매수 가격 15,100원 주고 목표 가격 예를 들어서 뭐 22,000원 주잖아. 예를 들어서 목표 가격 22,000원 주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종목 받았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예전에 저기 딴 데서, 여기는 아니고 15년 전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다 이미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전문가들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을 같이 줍니다. 근데 그러면 그 약은 사람들은 종목을 받았으니까 바로 나가요. 그런 경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시장에 맞춰서 목표 가격을 그때마다 줍니다. 그때마다. 근데 그게 더 정확해요. 그때마다 시장에 맞춰서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5,150원 샀으면 시장의 목표치를 보고 매도 가격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정도에 오면, 그러니까 팔기 며칠 전에 미리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자화전자는 이만큼 먹었으니 얼마서부터 이제 매도할 거다라고 미리 언지를 해줍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계속 남아있지. 아니 처음부터 다 얘기해주면은, 그쵸? 아니 여러분들 연애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미 벌써 이게 서로가 이제 막 궁금하고 신기하고 막 다르니까 막, 그치? 그럴 때서 막 열정적이지만 이미 벌써 여러분 다 경험담이잖아요. 그쵸?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처음서부터 너무 많이 다 알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밀당의 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어떻게 매도 사인을 주냐면, 회원들한테 자 이제 어느 정도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를, 얼마부터는 이제 매도를 할 거다라고 미리 언지를 하여, 하루 전이나 당일이나 아니면은 이틀 전에 얘기를 하고, 올라올 때 만약에 더 갈 것 같으면 자 매도 취소,
더 가져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딱 왔을 때 분할 매도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절반 매도, 절반 이상 매도, 절반 이상 많이 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써줘요. 그래서 절반 이상 많이 매도라는 얘기는 봐봐, 절반 매도는 50%죠. 절반 이상 매도는 60%, 70% 매도하면 되겠죠. 절반 이상 많이 매도는 80%, 90% 정도 매도하면 되겠죠. 거의 다 매도는 95% 이상 매도하면 되겠죠. 전량 다 매도는 다 매도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쓰면은 알아서들 그거에 맞춰서, 한국말이니까 다 이해하니까 그렇게 매도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전량 다 매도를 줄 때도 있고, 절반만 매도하라 할 때도 있고, 절반 이하 조금 매도하라 할 때도 있고, 3분의 1만 매도하라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시장에 맞춰서 그때마다 줍니다. 어쨌든 자화전자가 됐든 네페스가 됐든 후성이 됐든 여러분들이 샀다면 비회원들도 수익 중이에요 지금. 근데 오늘 공개방송을 해주니까 조금 더 뭐하라고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세요. 오늘 공개방송 왔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지. 방송으로 TV로 본 사람들은 이미 매도하고 없어야 되는 거예요. TV로만 본 사람들은 자화전자 왜 갖고 다 팔고 없어야지. 근데 여기 공개방송 참여한 비회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가져갑니다. 어디까지? 그거는 다음 공개방송 때. 일단은 3100에서 3150까지는 팔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회원들은, 그러니까 오늘도 회원들은 ICD를 당연히 ICD 오늘 표역 종목이니까 아침에 얼마에서 싸게 더 추가 매수했거나 잡았겠죠. 그치? 그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 그 다음에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 특히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원가입하는 게 훨씬 더 낫지. 혼자 하면 예전처럼 시장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작년 3월달처럼 뭐 다 종목이 많이 싸게 빠졌으면은 뭐 혼자 해도 상관이 없지만, 지금서부터는 이제는 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과 종목을 잘 따라가야 돼요. 반대로 얘기하면 선수들은 이제 좋은 장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또다시 박스권으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잘 팔고, 예를 들어 자화전자 20, 30% 먹고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사면 되거든. 후성도 20%, 30%, 40% 먹고 팔고 내려올 때 다시 사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자들이 떨어지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기가 좋다라는 얘기고, 자, 오늘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이제 시장은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이제 매매 장세도 됐고, 매매 장세도 됐고, 종목별마다 이제 끌고 가는 종목들도 이제 생겼으니까, 이제 지수가 3150을 갔을 때 이게 더 가서 3500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 기로가 앞으로의 종목들, 끌고 가는 종목들의 그거를 좌지우지할 거고, 매매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계속 좋을 전망입니다. 내일도 잘하면 공개방송 할 수도 있어요. 내일도 시간 좀 비워놓으세요. 만약에 3100을 돌파하면 또 공개방송 또 할 겁니다. 좀 천천히 가는 게 좋기는 좋은데,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먹을 게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종목들이 많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천천히 가는 게 지금이 딱 좋은 거예요. 제가 딱 지금 원하는 장세가 바로 이겁니다. 천천히 기어 올라가는 거. 그래서 내일 만약에 3100을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 또 뭐 공개방송 한 번 더 하고, 복수의 시장 1.5.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깨져있던 거 혹은 손실이 작았던 것들 이제 수익으로 잘 바뀌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1577-7451, 여러분들 유튜브 하단 오른쪽 앞에 보이죠? 1577-7451. 그리고 QR코드는 카톡방, 카톡방에 들어와도 되고, 지금 카톡방이 2개가 있는데, 여기 카톡방 한 700명 차면은 당분간은 좀 문 잠가 놓을 거예요. 광고쟁이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쪽은 광고쟁이들이 없어요. 이미 잠가 놨기 때문에. 여기는 광고쟁이들이 없습니다. 청정지역. 여기는 청정지역.
근데 여기는 광고쟁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700명 되면 일단 문 당분간은 한 몇 주간은 잠가버릴 거예요. 이거 방송할 때만 잠깐 켜고 잠가버릴 겁니다. 그래야 광고쟁이들 못 들어오게 막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열고 그래야지. 광고쟁이들이 무슨 뭐 열어놓으면은 무슨 벌떼처럼 들어가고 아주 저녁에 그냥 좀만 참으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700명 차면은 광고쟁이들 못 들어오게 좀 잠가 놓을 거니까. 자, 수고하셨고 좀 즐기세요. 이제 지수 이제 3100으로 갑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끝.